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만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에게 좀 타격을 줄 만한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텔도 어제 정교장에서 좀 하락했었는데 ARM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좀 낮춰 잡으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7%가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들이 국내 반도체주에게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도체 섹터에 또 AI 전반에 대해서 기대와 부담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부담의 시속게임 속에서 매일매일 시세 역시나 같이 연동되고 있는데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 어땠는지 정리하면서 이야기 풀어가시죠. 어제 시장 역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속게임이라는 말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밸류업과 반도체의 시속게임이 중간중간 시장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 홀로 잘 가련다 하는 쪽은 바로 전력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어제 좀 쉬어갔고요. 밸류업, 금융주를 중심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전력주는 여전히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시황의 틀을 두고 하나씩 들어가 보죠. 코스피는 어제 0.3%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장 막판에 힘을 내면서 상승 쪽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0.1% 오름세로 끝이 났죠. 어제 뉴욕장에 대해서 전달 드릴 때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같이 다뤄보기도 했고요. 30년간 평균 수익률이 30%, 그리고 조지 소로스와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나름 월가의 전설이자 엉망장자이죠. 스탠리 드라켄밀러의 어제 이 발언이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에는 나름의 쉬어갈 빌미, 조정의 빌미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AI 쪽이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고 나는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분을 일부 축소했다라는 코멘트였죠. 다만 AI 쪽의 장기적 성장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대선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인플레 우려감이 있고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 등이 어제 하락했었고 삼성전자 어제 보합권, SK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1% 가까운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쪽에 하락을 촉발했던 거물급의 이야기, 이것의 연속적인 흐름이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나타났는데 잠시 후에 뉴욕장에서 짚어가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짓눌렀었던 악재가 조금 완화됐었기 때문입니다. 금리나 환율의 안정이 있었던 거죠. 다만 이것 또한 금리 쪽이 밤사이에 살짝 튀어오르면서 뉴욕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연동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명확해 보입니다. 자, 은행주는 올라왔어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했는데요. 오늘 이제 글로벌 인베스터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여기서 홍콩 ELS 손실에 대해서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KB금융, 하나금융 등의 종목이 4에서 5% 대형 은행주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재미없었던 이유가 바로 H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 이쪽으로 거래대금이 2조 2천억 정도 쏠렸습니다. 거래대금의 블랙홀 현상을 유발했다라는 거죠. HD현대마린솔루션은 오전까지만 해도 생각보단 별로일까라는 흐름이었었는데 공모가 2배 수준으로 98% 급등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56위권에 등극했네요. 시간 외까지도 일단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늘 장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그 밖에 개별 특징주들입니다. PI 첨단 소재, 어제 김민진 차장님이 종목
좀 긍정적인 뷰를 확인해주고 가셨던 종목이죠. 20% 급등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 모멘텀 받아가면서 연이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페노션도 이제 BDI 운임 급등 소식이 전달되면서 7%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역시나 8분기 만에 흑자 전환 이슈 그리고 시간 외 크래프톤 어닝 서프라이즈 뉴스까지 나왔는데 잠시 후 게임주에 대해서 수정이과가 자세히 브리핑해 드립니다. 그 밖에 특징주로는 폴라리스 AI가 상한가를 갔고요. JLK가 14%. 계속 의료 AI 쪽에서 의료 AI,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솔루션의 도입을 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 전달됩니다. 어제장에서는 JLK가 호재성 이슈가 있었고요. 클래시스도 어제 급등이었어요. OPM, 영업이익률이 52%로 발표가 됐습니다. 보통 원택, 비올 등이 50% 아래 40% 수준이어도 좀 높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려 52% 나왔다라는 점, 소모품 판매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명확하게 시세 반영을 해주고 있는 장이다라는 것을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 하드웨어 쪽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쉬었다면 어제는 소프트웨어나 AI를 활용하는 쪽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전에 골드러시 시대 청바지와 곡괭이 말고 이제는 금을 캤다면 그 금을 잘 만들어서 활용하는 쪽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라는 점을 짚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AI를 통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가는 쪽, 의료 AI나 AI 소프트웨어나 혹은 게임 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장은 그런 금을 활용하는 쪽의 강세 흐름이 조금 더 돋보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AI는 여전했습니다. 달콤한 향기를 풍겼는데 다만 위험한 향기도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풍겼습니다. 위험한 향기가 났던 것은 바로 어제 반도체였죠. 트렌드 포스가 HBM 비싸도 잘 팔린다, PQ가 같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에 반응했던 게 바로 그 전거래일. 그러나 그 다음 날은 바로 드라켄밀러의 단기 과대평가 이슈로 인해서 차익 실현 빌미가 좀 됐고요. 주요 종목들 중에 떨어지는 것들이 꽤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또 3%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도 했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지금 주고받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그 상승의 기간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하드웨어, AI 반도체 쪽이 훨씬 더 길긴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도 중간중간 하드웨어가 쉴 때 치고 나가기도 합니다. 어제는 이제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엔비디아 인셉션 회원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폴라리스 그룹주가 말 그대로 폭등이었습니다. 폴라리스 AI가 상한가였고요. 폴라리스 AI 파마가 23% 가까운 급등세, 폴라리스 오피스도 11%의 폭등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도 이스트소프트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에 대한 기대 이슈가 작용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래도 단발적 시세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 반갑기도 합니다. 전력 쪽은 어제도 반도체보다 강했습니다. 물론 그 전 거래일에 엄청나게 강한 시세를 다 같이 보여주는 흐름은 아니었으나 그만큼 올라왔음에도 또 올랐다라는 것이 조금 놀라울 정도였죠. 빅테크는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전반적인 전력 관련한 모멘텀이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명전기 18%, 재룡산업 7%, 비트로테크, G2파워 등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도 이제 11차 정기분 실무안이 5월 중에 발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작용했고요. BHI를 중심으로 상승세 있었고요. 가스 쪽은 어제 전해드렸던 이 테마, SOFC 테마가 그 전 거래일부터 형성이 되고 한선 엔지니어링이 연 이틀간의 강한 시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이 한선 엔지니어링과 미코와 두산 퓨얼셀까지 천연가스 테마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에 그 부분이 좀 연결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합니다. AI 생태계는 스토리는 탄탄하죠. 그러나 꽤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상승 부담을 안고 있어서 당일 빅테크나 혹은 주요 뉴스, 실적 등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다만 스토리가 꺾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민감할 때가 기회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AI 쪽 이야기였고요. 앞서
특징주 중에 전력에 현대코퍼레이션을 시세로 넣었었는데 이 종목은 좀 따로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10% 급등 흐름을 보였어요. 이 기업의 사업 부부 내용을 좀 보면 철강 사업부, 상용 에너지, 승용 부품, 석유화학 에너지 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 철강 쪽도 북미 모멘텀으로 나름 괜찮았고요. 상용 에너지 쪽이 바로 변압기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발전소 주 보조기기 설비나 변압기, 가스 절연 개폐기, 송전 라인 설비 혹은 배전 설비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망 일괄 공급이 가능한 턴키 프로젝트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제 부각된 것은 HD 현대일렉의 북미 지역 공급 판매 벤더로서 부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재미없었던 주가 흐름이었었는데 반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거를 연속해서 급등, 어제장에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HD 현대일렉의 북미 벤더라는 것과 함께 천연가스 광구 지분을 꽤 많이 들고 있다라는 점도 부각이 됐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전력 조달을 천연가스를 통해 할 거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어제장에서는 힘이 돼줬습니다. 자, 대세에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확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의 대세는 명확하게 2차 전지 쪽이었었죠. 상반기에. 그때 당시에 각 종목들의 온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됐었고 AI 쪽도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전력도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죠. 처음에는 저전력 시스템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조달하는 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인프라 내에서도 처음에는 변압기만 집중하다 송배전 부품하다가 이번에는 또다시 조달하는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천연가스와 우라늄도 봐야 된다. 원자재까지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명한 것은 AI와 전력의 키워드가 아직까지 대세다라는 것은 명확해 보이네요. 자, 오늘자 그러니까 5월 9일 아침 업데이트된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 나름 실적과 목표가상으로 의미가 있는 종목들을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제주항공, 한국투자에서 19,5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높아진 항공운임이 이제는 디폴트 값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충분히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금호석유도 한투에서 18만 원의 목표가를 냈습니다. 컨센의 17%를 상회한 영업이익과 주주환원이 기대된다.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었던 금호석유인데 시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하나투어 목표가 8만 원 제시했네요. 3개분기 연속해서 서프라이즈를 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평가였죠. 어제 장중에 SM이 실적을 내놨는데 영업이익 보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예상을 좀 하회했습니다. 어제 결국 종가상으로는 2% 정도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히려 하나증권과 대신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11만 원과 12만 원 제시했고요. 4분기에 신인이 집중돼 있다. 고연차 IP에서 저연차 IP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고연차 대비 저연차일 경우는 회사 측의 이익이 훨씬 올라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모멘텀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라고 내용 업데이트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가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보합으로 거래 마쳤네요. S&P 500은 정말 딱 보합에 걸렸고요. 나스닥은 0.1% 하락, 다우지수만 6거래 연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암젠, 보잉, 금융주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다우는 올라설 수 있었고요.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GDP 나우에서 2분기 성장률에 대한 컨센을 상회할 정도로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좋다라는 내용과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 이것도 역시 원유를 많이 쓴다, 경기가 좋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유가가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10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다소 부진하면서 이 모든 내용이 국채금리 상승을 좀 야기했고요. 닐 카시카리를 필두로 한 매파적 발언 연준 인사들의 입에서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금리 상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 등이 자극됐습니다. 금리에 대한 불안이 자극되면서 일단 뉴욕장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혼조로 거래 마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세린메이
그러지 마라는 목소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습니다. 5월 매도설 솔깃하지 마라. 대선이 있는 해에는 6월과 8월 보통 S&P 500이 훨씬 좋은 시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자, 종목별로 보시죠. 애플은 중국의 3월 판매량이 좋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10% 정도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자극됐다라는 분석이고요. 0.2% 정도 올랐습니다. 자, 반면에 엔비디아는 빠졌어요. 브랜드 게스트너 미국의 벤처 캐피탈 회사 설립자인데요. AI주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드라켄밀러에 이어서 또 추가적인 AI주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점 살짝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많이는 안 밀렸고요. 0.16% 떨어졌네요. 테슬라가 문제입니다. 또 로이터네요. 테슬라와 로이터가 뭔가 치고받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로이터 측에서 단독 보도를 냈죠. 테슬라가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너무 과장돼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사기 혐의 조사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1.7% 떨어졌네요. 법무부에서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조금 영향을 받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는 반도체 쪽에서 미국의 중국 반도체 때리기 등등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일부 하웨이 등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해서 인텔이 부랴부랴 2분기 가이던스 하향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됐고요. 인텔이 2% 정도 떨어진 채 거래 마쳤네요. 뉴욕장이었습니다. 여전히 실적에 울고 웃고인데 기분 탓인지 울고 있는 쪽이 더 많은 느낌입니다. 쇼피파이, 주민포, 우버, 업스타트 홀딩스 등등이 좀 낙폭 크게 나왔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고요. 실적과 가이던스 실망 영향이었습니다. 호실적에 반응했던 것은 레딧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네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금융주나 혹은 암젠 등의 주가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우지수는 올라설 수 있었고요. 나스닥은 빅테크가 뚜렷한 방향을 내지 못한 가운데 알파벳과 테슬라 등이 하락한 점 영향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슈로 들어가 보죠. 시간이 이제 쭉쭉 가고 있으면서 실적 시즌이 얼추 지나가고 있습니다. ARM 홀딩스, 암홀딩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월 7일이었어요. 현지 시각 기준으로. 우리로는 명절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설 전에 바로 ARM이 실적을 내놨었죠. 그리고 나서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20% 이상 이때 당시에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날 정규장에서 47% 폭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ASML 실적 쇼크와 BNP 파리바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인해서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고 있었었죠. 그랬던 ARM 홀딩스가 실적과 가이던스를 다시 제시하는 시즌이 왔죠. EPS나 매출 기준으로는 모두 다 괜찮았습니다. 좋았어요. 높아진 기대치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충족을 했다라는 것인데 2025년 회계연도 매출이 가이던스 예상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 급락으로 진행됐어요. AI 고평가 논란을 좀 자극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로서 또 한동안은 IP 팹리스 쪽에 대한 시세 분출에 힘을 줬었던 종목인데 오늘 그러면 IP 팹리스 쪽이 조금 주춤하게 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AI 고평가 논란을 자극하느냐 그리고 어지간히 좋아서는 이제는 정말 기대치 충족이 어려운 수준이긴 하다라는 것을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자율주행 뉴스요. 앞서 테슬라의 FSD가 과장되어 있다라는 로이터 이 보도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 자율주행에서 좀 흔들림을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일단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 드립니다. 중국의 차이나 데일리의 보도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때문에 자율주행 종목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할까 싶었는데 밤사이 이제 로이터의 보도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립서비스일 뿐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늘상 보여드리는 종목들
종목들이고요. 이 중에서 라이콘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외에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이슈로 인해 4%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반도체나 자율주행, 2차 전지 쪽에 영향을 주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사실 자율주행 쪽에 영향을 꽤 많이 줬었죠. 이번 뉴스가 어떻게 작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밖에는 하이브리드에 영향 줄 만한 내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제 도요타가 2023년도 회계연도 순이익 5조 엔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를 냈습니다. 하이브리드 판매와 엔저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4월 한국의 차 생산이 1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역시나 하이브리드 판매가 급증한 영향이었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가 5월에도 주말 특근 이어간다고 합니다. 왜냐? 하이브리드카 생산에 매진하기 위해서 이런 뉴스 등이 들려오다 보니까 일단 하이브리드 관련 종목들 급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코리아 FT와 세방전지 많이 꼽죠.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꾸준했다가 최근에는 조금 살짝 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캐니스터 부품 생산 업체로서 현기차 솔벤더 주목받고 있고요. 세방전지는 어제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배터리 만드는 업체로 볼 수 있고요. 사막 콘덴서, 삼현, 대원 강업 등등 관련한 사업부 내용 살짝 적어봤습니다. 연결고리 내에서 하이브리드 보시고요. 그 다음에 EU에서 14차 대러 제재 논의에 착수한다 해서 처음으로 천연가스 제재에 대한 거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 불거질 경우에는 관련주 요 정도 체크할 수 있고요. 이벤트로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실적 너무 많이 쏟아지네요. 카카오, SK바이오팜, LNF, 두산로보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쏟아지니까 체크하시고요. 밤에는 이제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일정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 내용 들여다봤고요. 오늘 게임주 자세히 파주신다고요. 네, 게임주 4월 24일쯤에 브리핑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꽁꽁 얼어붙은 업황 위로 기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좀 일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도 되는지 그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갈까 말까입니다. 좀 고민이 되는데요. 여전히 게임주가 안 좋았던 건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죠. 고금리가 길어진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신작 개발이나 투자 비용에 상당히 또 부담을 느껴서 이거 굉장히 게임주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수 경기 둔화되면서 실적도 안 좋을 거다라는 우려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주요 게임사들이 4월 들어서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이슈들이 있었죠. NC소프트는 TL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 신작 출시가 지연되고 있고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 출시 1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가디스 오더라고 하는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20% 내외의 하락은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남달랐던 게 크래프톤인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는 34%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초 대비해서 꾸준히 올라갔고요. 물론 다른 게임사들 눌릴 때 같이 눌렸었지만 그때 대비해서도 또다시 18% 이상 올라가면서 어제장에서도 연중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26만 5,500원으로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IP가 굉장히 흥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위협할 만한 경쟁작 아직까지 없어서 당분간은 크래프톤의 이러한 강세 흐름이 지속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임 하나가 또 잘 되고 흥행한다면 실적과 주가로도 이어진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4월 24일에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캐시카우 덕분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덕분에 탄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꾸준히 트래픽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접자 수도 많이 늘어나 있고요. 신작인 다크앤다커 모바일 하반기 출시되면 정말 여기서 또 한 번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슈팅 게임인 인도 관련한 게임도 정식 출시가 됐었죠. 그러면서 인도 시장도 적극적으로 좀 이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최근에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 주주 환원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더라도 현재 수준은 유지될 거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었습니다. 다 짚어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크래프톤 말고 다른 게임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른 게임주들도 일단은 어제까지 봤을 때 하락은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있고 국내외 게임사들 M&A 하고 있고 뭐 주주 환원책 강화 이러한 부분들 덕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먼저 위메이드가 실적이 나왔는데 나크 글로벌 덕분에 1분기에 이 적자를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어나기도 했고요. 넷마블은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요. 나 혼자만 레벨업 글로벌 출시되고 나서 78개국, 78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어제 5% 가까이 올라갔고요. 데블시스터즈 실적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면서 10%나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NC소프트 정말 오랜만에 리니지 M이 최근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찾기도 했어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게임 산업이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4월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게임주들의 실적이 상저하고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상반기에 실적이 좋지 않겠지만 하반기에 여러 가지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다면 실적이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역시 관건은 신작이 될 텐데요. 유젠투자증권에서는 국내 MMORPG 게임 부진하고 캐주얼 게임 상위권 집권 현상은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그리고 넷마블에서 곧 출시할 레이븐2의 사진이 지금 나와 있고요. 5월에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들은 이 정도 됩니다. 출시일은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결국에는 썸띵 뉴다라는 게 4월 브리핑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워낙에 게임 산업 자체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또 다른 MMORPG를 만들어내는 뭔가 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이 계속 고착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제는 과거 IP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거, 참신한 거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상상인증권에서는 과거 호황기에는 기존과 다른 뭔가 새로운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이런 굵직한 게임사들의 이슈들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큰 변화가 없고 너무나 식상한 게임들만 나오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일단 5월 8일 컨퍼런스 콜에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확률형 뽑기로 이제 아이템 나오는 거 최소화하겠다. 토큰 이용해서 아이템 구매하고 그런 식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얘기 밝혔고요.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우리 BMMORPG 전략 추구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게 뭔가 역사적인 히트를 끌어낼 수 있는 이벤트가 어쨌든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 호실적에다가 뭔가 색다른 썸띵 뉴를 더한다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앵커의 더보기입니다. 정부가 KF21 사업을 인도네시아와 함께 했었죠. 이게 1,0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8년 동안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쪽에서 개발 분담금 1조 원가량을 좀 못 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조가량 삭감하고 그러면 기술 이전도 돈을 낸 만큼만 주겠다 이러한 이야기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산 수출의 부분 협력 관계 등 이익을 고려했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게 그동안 워낙에 공동 개발할 때부터 우려했었던 요소기 때문에 잘 가고 있던 방산주에게 괜히 또 불똥 튀는 건 아닌지 그러한 부분들 걱정이 됩니다. 방산주 시세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대 요소, 우려 요소 모두 다 짚어가면서 시장에 대한 고민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오늘 임성우 부장과 나눠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늘 그랬듯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죠. 밤사이 ARM 실적 등을 소화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시장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주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하회했던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17.5만 명이 나왔었죠. 20만 명 이상을 시장에서 기대했었는데, 근데 그 하회한 부분의 대부분이 레저 접객 쪽의 고용이 크게 둔화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 미국의 지금까지 물가가 3%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는 전부 다 서비스 물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쪽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둔화됐다라는 게 나왔고, 근데 사실 이런 흐름은 4월 말에 S&P 글로벌 PMI, 서비스 PMI가 한 번 쇼크가 나오면서 예견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현실화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파월은 지난번 FOMC 때 5월 1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는 이제 고용 지표를 좀 눈여겨보겠다. 이제 금리 인하 혹은 뭐 유지 이거에 대해서 고용에 대한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겠다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향후에 서비스업 고용 둔화를 계기로 이제 서비스업 쪽 수요가 둔화되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네. 제 생각에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하 시점이 9월로 예상이 되고 앞당겨졌죠. 그 FOMC 이후로 고용지표 이후로 앞당겨졌는데 제 생각에는 7월 정도로도 혹시나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선제적인 인하이기 때문에 7월. 네. 유동성 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은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선제적 대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을 위해 시장이 강하게 반응할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지금 시점에 매수 가능한 섹터나 테마 한 탑3 정도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좋다면은 당연히 그 가장 중심 업종인 반도체가 일단 탑1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2개 정도는 저는 앞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게임주, 그리고 태양광 쪽을 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모든 게임주들이 지금 팬데믹 이후 그 역풍을 맞고 있으면서 실적이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는 네. 가운데 뭐 크래프톤 같은 일부 차별화된 실적을 내놓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고 그 모든 회사들이 지금 비용 절감이라는 그 그걸 내걸고 지금 회사를 이제 비용 절감과 어떤 신작 투자 그리고 어떤 M&A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변신을 잘 하는 기업이 어디가 될지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봐야 될 것 같고 태양광 쪽은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고 실적도 안 좋았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대규모 적자가 이제 1분기에도 4분기부터 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월부터, 그러니까 6월 이후로 미국의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 수입 관세 유예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세를 안 받고 있다는 거고요. 네. 6월 이후로는 관세가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물량 공세가 끝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상황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쪽 부활을 좀 눈여겨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당연히 이런 질문을 드릴 때는 반도체, 게임, 태양광의 각 탑픽을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또 미리 탑픽으로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탑픽은 좀 기다려주시고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게임, 태양광 지금 매수 가능한 섹터로 탑3 꼽아주셨습니다. 하나씩 들어가 보죠. 일단 게임 앞서 스트롱앵커가 뭐 기존에도 게임 섹터에 대해서 꾸준하게 추적하면서 브리핑을 해줬었고요. 최근 들어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데브 시스터즈 실적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이제 실적 좀 잡히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기대 가져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이제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크래프톤, 웹젠, 뭐 데브 시스터즈 이런 회사들은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온 상황이니까 네. 일단 주가가 좋을 거고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펍지가 제2의 전성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굉장한 좋은 실적이 1분기에 나왔는데요. 저 배틀그라운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타 게임, 경쟁 게임에서 유저수 감소가 이쪽으로 또 유입되는 효과도 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도에서의 또 고성장
또 적절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리면서 또 그 22년에 무료화 이후로 오히려 아르푸나 사용자 수가 증가하는 이런 아주 이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4분기부터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른 게임주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연간 1조 원의 이익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12조의 시총이 또 비싸지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크래프톤은 오늘 급등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차별화되는 게임주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시소 전략을 이제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크래프톤 한 손에 들고 나머지 한쪽은 굉장히 부진했는데 바닥에 있는 업체 하나 좀 가져가 볼 만하거든요. 저는 그 업체 중에서는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금요일에 실적 발표하거든요. 이제 컨퍼런스 콜도 하고요. 근데 NC소프트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그 신작도 안 좋고 이제 기존의 리니지도 좀 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지 못하면서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18만 원 수준입니다. 이게 16만 원대까지 빠졌었어요. 얼마 전에. 그랬다가 올라왔는데 PBR 1배가 18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양금 1.5조를 갖고 있고 리니지라는 어쨌든 걸출한 IP를 갖고 있는 회사가 PBR 1배를 깼었기 때문에 이 이상 내려가기는 힘들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회사는 이제 새로운 대표 영입하면서 네. M&A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인력 구조 조정 이런 비용 측면에서의 감축도 이제 되게 이미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제 사실 게임주는 AI의 수혜주기도 하거든요. 네. AI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개발비가 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는 어떤 작은 호재에도 주가가 튈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손에 크래프톤, 한 손에 NC소프트 이렇게 들고 가시면은 게임주 내에서 두 종목 정도 가져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을 달리 해야겠네요. 이제 실적과 4분기부터 확연하게 좋아졌던 점에서 크래프톤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 관심 못 받고 기대치가 바닥까지 떨어진 NC소프트를 또 한번 넣어볼지 고민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여기저기에 조금 속된 말로 물려있기도 한데 게임주에서 두 종목이나 살 수는 없잖아요. 굳이 지금 시점에 내가 돈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어떤 쪽이 더 땡기세요? 그럼 지금 당장은 사실 크래프톤이 나와 보입니다. 예. 근데 NC소프트는 일단 내일 이제 금요일. 실적 발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일단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아직은 기대감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현실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뭔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사셔도 그때 뭐 지금보다 뭐 한 1-20% 더 오른 다음에 살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크래프톤. 일단 굉장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크래프톤이 좀 더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하게 얘기를 주시고 정말 말씀에 그러니까 막 언변이 화려하신 건 아닌데 군더더기가 없어서 좀 인상 깊게 내용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공개하겠다라고 했던 반도체와 태양광 쪽의 탑픽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쪽, 워낙 반도체는 뭐 낸드 등을 집중적으로 해서 얘기 많이 주셨었고 말씀 주신 종목들 잘 갔고 솔브레인도 지난주에 함께 했었던 거 잘 갔었어요. 지금 반도체 오늘 들어간다면 어떤 걸 탑픽으로 보시는지? 네, 동진세미캠 말씀드릴게요. 오, 동진세미캠도 어제 실적 발표 공시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400억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물론 이제 조금 전년 대비 좀 감소한 실적이긴 하지만 그 영업이익률이 14%가 나왔거든요. 사실 지금 1분기는 아직은 제가 낸드를 계속 좋게는 보지만 아직까지 낸드 업황이 1분기는 완연한 회복을 보인 시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지난 4분기에 10% 초반의 영업이익률에서 지금 벌써 14%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낸드의 가동률은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낸드 업체들의 가동률은 올라갈 건데 가동률 올라가면 동지세미캠 같은 소재 공급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미 14%대 영업이익률 기록했다는 점은 향후 2분기, 3분기 가면서 15% 이상 넘어가는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예견이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회사는 IR도 잘 안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내일이죠. 10일 날 이제 IR을 한다고 합니다. 네. IR 행사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시장에 투자자들에게 좀 알려지기만 하면은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좀 알려지기만 한다면 주가가 반응을 바로 보일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IR 행사와 맞물리고 이 좋은 실적에 앞으로 기대감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은 지금 동지세미캠 오늘 매수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동진세미캠 포토레지스트 업체이기도 하죠. 워낙 랜드 관련해서 연결되는 종목들을 많이 주셨어요. 서울랜드보다는 성우랜드. 임성우 부장의 랜드 사랑이 얼마나 이어질지 좀 저희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동진세미캠 그러면 가격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어요. 77,000원 정도 목표가 보고 있고요. 오, 지금 네네네. 47,000원 아니에요? 네. 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기업 가치 아직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솔브레인도 좋게 보지만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로 좀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77,000원의 목표가로 동진세미캠 기억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 한 종목 들어오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이제 태양광 쪽 토픽 열어볼게요. 하나솔루션이네요. 이틀 전이었나요? 저희가 진코솔라 회장이 이제 태양광 업황 바닥이다라고 얘기했던 걸 전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이제 괜찮아지는 겁니까? 네, 이제 바닥 느낌이 좀 솔솔 풍기거든요. 그 태양광 밸류체인 가격 폴리실링거부터 해서 굉장히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었죠. 네. 주된 이유가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회사들도 적자가 대규모로 나오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 큰 원인이 중국발 공급 과잉, 저가 제품의 공세. 근데 미국으로 중국산 제품이 직접은 못 들어가는데 동남아를 우회해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관세를 지금 안 받고 있었죠. 유예를 해주고 있었던 게 6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6월 이후 7월부터는 하반기에는 이 동남아산 제품들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 최대 태양광 모듈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하나 큐셀을 통해서. 최근에 기사도 나왔죠. 그 조지아주의 이 하나 큐셀이 두 지역의 거점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다 완공이 됐어요. 네. 완공이 돼서 현재 미국 내에서만 8.8기가 이상의 그 모듈 캐파를 갖게 됐고요. 이거는 미국 내 최대 캐파입니다. 그래서 IRA 법안에 태양광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거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오롯이 받게 될 건데, 하나솔루션 회사 측에서 예상하는 금액은 올해 1,800억 정도의 IRA 보조금을 수령하게 될 네. 거고, 내년에는 전 밸류 체인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1조 원에 가까운 IRA 보조금이 예상이 된다. 이 회사의 실적 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조 원이면은 전체 전사 실적을 그냥 아예 넘어서는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6월부터의 종료, 그리고 미국의 어떤 AI 데이터 센터발 그 전력 수요가 지금 굉장히 그 쟁점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발전원 중에서는 태양광이 가장 빨리 지을 수 있거든요. 몇 개월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많이 짓는 게 좋은데 이런 저가 제품의 공세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던 건데 이런 부분이 완전히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지금 변곡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네. 가격도 굉장히 지금은 더 이상 하락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서. 하나솔루션 아시죠? 별명이 화난 솔루션. 주주들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해서. 네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살짝 웃고 있기는 네네. 해요. 그러면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하나솔루션 저는 44,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4,000원. 이게 PBR 1배거든요. 사실 이전에는 그 이상의 주가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 1배 이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업황이 변곡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1배 목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게 손절가 자리가 비었어요. 손절 네. 라인 안 주신 겁니까? 네, 이 종목은 손절을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준에서는 더 이상 뭐 빠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위로만 보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동진세미캠, 그리고 앞선 게임 섹터에서는 크래프톤과 NC소프트 이렇게 얘기 주셨네요. 재밌었습니다. 임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